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182곳으로 집계됐는데요. 부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부산시 의회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부산시 의회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 모시고 현재 부산의 상황 또 제안한 대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매년 학령 인구 감소가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2019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인구가 감소폭이 적었던 강서구나 아니면 기장군 같은 경우 합계 출산율 1.44명 혹은 1.15명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작년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모두 1명대가 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장군마저도 0.9명대 그리고 강서구도 0.9명대로 이하로 내려오면서 부산의 전반적인 인구 감소율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산만의 학령 인구 감소 추이의 특징이 있을까요?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서울이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고 부산이 그 다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데 네. 그만큼 다른 타 지역 대비해서 인구 감소 추세는 좀 오래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먼저 도출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부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좀 오랫동안 대두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도 필요하고 더 오래된 문제들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부산 지역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도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네. 대도시들도 지금 현재 이런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와 연관된 게 폐교 문제입니다. 또 폐교 증가 추세도 점점 더 올라가고 뭐 학교 통폐합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반드시 폐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교육 재정 자체는 넉넉해졌기 때문에 비록 학생 수가 줄더라도 작은 학교로서 현재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규모 학교들이 반대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학교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대책으로서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폐교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현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계시고요. 이번 민선 8기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고 이전에도 또 영도구 소속으로서 영도구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부산 전체 이런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오셨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위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폐교를 잘 활용을 하고 인구 감소 문제, 학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것인지는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우려되는 사회적 문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익히 좀 체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사 감축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는 양질의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수의 교원 수를 줄이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교사 일자리가 준다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설 교육기관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은 학교 교육 외에도 다른 교육의 수요도 많이 있는데 그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시장이 줄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시 악순환이 되는 것이 지역의 교육 환경이 또 나빠지다 보니 또 학생들의 이동이 가속화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육 환경도 같이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이 더더군다나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령 인구 감소와 폐교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문제되면서 학교를 지어달라는 민원이 교육청에 들어오기도 한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과밀 학급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연제구, 동래구 일부 지역과 뭐 해운대 그리고 기장 그리고 저기 강서구 네. 쪽입니다. 그 지역을 자세히 보시면 다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다 네. 보니 사회적 증감에 따라서 이런 수요가 발생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연적으로 증가가 돼서 늘어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곳으로 다른 데에서 이동해서 갔기 때문에 네. 다른 곳은 비게 되고 이쪽은 더 쏠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아파트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공동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적인 추세라고 한다면은요. 네. 그래서 과밀 학급이 발생한 지역은 당연히 이제 현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밀 학급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이러한 수요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것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과밀 학급은 뭐 새로 학령 인구가 새로 생겨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옮겨왔고 그곳으로 밀집됐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학령 인구 감소를 멈추거나 지연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현재 상황에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작동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교육 환경이나 혹은 사회적인 이런 변화들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교육에 관해서만 좀 들여다보자면은 인구 감소 측면에서 학령 인구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최근에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식의 변화라든지 또 요구된 요구 조건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수요를 대응을 해주면서 네. 더구나 학령 인구 감소까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버무려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므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가 실은 활력화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지역의 활력화가 떨어지고 났을 때 복합적인 이 문제 어떻게 또 개선시켜 줄 것인가를 좀 집중해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역 전체를 한 번에 개선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다시. 그러면은 학교를 다시 활력화를 시켜보자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집중하자라는 것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학령 인구 혹은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최소한의 규모 이상을 유지하게 됐을 때 그 학교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학교들을 통폐합해서 필요한 학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충분한 교사들을 제공하고 학생 수에 따라서 또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충분하다면 학교에 배정된 예산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로 통폐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활성화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반대로 통합하고 통폐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학 버스를 제공해서 도어투도어 서비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강화된 기준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통해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통폐합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 통폐합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교육위원들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통폐합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의 전체의 문제라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는 원도심 쪽의 문제라든지 혹은 구도시 일부에 국한된다고 생각했지만 부산이 전체적으로 학교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올해
그 드라마틱하게 입학 인구가 줄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모든 지역에서도 이 문제는 현재로는 직면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각 지역마다 필요를 채울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은 이 문제가 부산시 전체의 단일한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마다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들을 잘 반영해서 통폐합 후 어떻게 폐교를 활용할 것인지는 다시 그 지역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중에서 특별히 또 부산 진구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주원초등학교 사례가 있는데 네. 이 주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백병원이 있습니다. 이 백병원이 실은 부지가 너무 부족해서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되는 고민에 빠져 있는데 지역 주민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주원초등학교를 백병원을 확장할 수 있는 시설로 연결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아서 당장은 실현은 어렵겠지만 법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것도 또한 활용 가능성이 있고 네. 폐교를 어떻게 지역민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 학교 통폐합이 되면 대상 중 하나 학교는 폐교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이 폐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폐교 관련한 조례를 개정안을 내셨었고 또 여기에 근거를 두고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은 이제 지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그것이 이제 지역이 소멸하거나 혹은 쇠락하는 어떤 증거로 보일 수가 있고 네. 그 자체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반대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면 더 좋은 시설에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으로 변화로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폐교가 됐을 때 오랫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폐교가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지역민들과 공감하고 대책을 미리 세우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라고 지역민들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필요한지를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통폐합으로 인한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민원과 또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슬럼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통학거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불편할 것을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으로 듣고 단순히 과거에 교육청에서만 활용하던 방식을 떠나서 지역민들이나 혹은 지역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필요한 시설을 넣는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학거리 증가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통학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폐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런 폐교를 활용한 자원 또 좋은 선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사례는 아직은 조금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당진의 유동초등학교를 아미미술관으로 개장한 사례가 있는데 네. 그 사례도 성공적으로 좋은 미술관 그리고 카페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천문대나 캠핑장 그리고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일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다만 우리랑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거기서는 시청 소유로서 교육청 시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모두의 폐교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연구소를 유치하거나 장기 임대를 통해서 고급 호텔을 유치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예, 교토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별도의 세원을 장기 임차를 통해서 발생시키는데 교토에서는 그 임차한 시설에 현재 5성급 고급 호텔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폐교를 활용해서 국내외 정말 다양한 좀 좋은 선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 지역만의 폐교 활용 방법이 있을까요? 부산 같은 경우 최근에 다양한 이제 인구 활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이 있어서 네.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임차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양양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부산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국제 도시로서 또 관광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치하는 방법. 기존에는 이제 학교 시설들, 교육 시설들만 폐교에다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앞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이제는 국내에서는 없었던 다른 시설로서의 용도 개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유려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곳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부가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낸다면 부산다운 어떤 새로운 환경, 활용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산만의 또 특색 있는 폐교 활용 방안도 굉장히 좀 시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부산 지역의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호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역 주민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발하는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또 대응책도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역민들의 동의 없이 가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로서 이제 다양한 해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현재 우리 부산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면 그 의견을 들어서 가는 것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조례 개정에서도 실무위원회라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집어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곧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반드시 지킨다면 그렇다면 어떤 시설이든지 적극적인 개발과 또 활용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 위기는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요. 출산율 감소 그리고 폐교의 활용 문제 다양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 의회 교육위원회와 그리고 의원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출산율 감소와 폐교는 매우 밀접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돌아봤는데요. 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폐교는 많이 생기므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라는 그런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조건들을 긍정적 요인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도시가 축소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줄어든 만큼의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구도심이나 혹은 원도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다시 출산율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학령 인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네. 향후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이나 아니면 아직 출산하지 않은 부부들에게 출산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권고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 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도시의 새로운 변신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제안들이 활발한 논의와 함께 부산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며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